정부의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그 결정들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 뒤에는 과연 누가 있는지 혹시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공공 서비스들 뒤에는요,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특별한 조직들, 바로 정부의 숨은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들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참여하는 선거, 또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도대체 이걸 누가 실제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어떤 정부 부처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말이죠. 정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습니다. 정부의 팔과 다리 역할을 하면서도 때로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움직여야만 하는 조직들.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진짜 재미가 숨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숨은 조력자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조직들이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태생이 헌법이냐 법률이냐에 따라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독립적인 선수로 뛰기 위해선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또 그 역할과 돈 문제, 마지막으로 이들의 궁극적인 미션까지 오늘 하나하나 다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런 특수부대를 만드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일을 일반 부처라는 만능 칼 하나로 다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어떨 때는 정치적인 바람을 타지 않는 중립성이란 방패가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아주 깊은 전문성이라는 수술용 메스가 필요하단 말이죠. 바로 그런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이들을 학문적으로는 특별 공공행정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좀 딱딱하게 들리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할 정부의 숨은 조력자들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특정 행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조직들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출신 성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뿌리를 두고 태어났냐는 거죠.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의 자식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국회가 만든 법률의 자식인지에 따라서 그 힘과 안정성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헌법상 기관, 그러니까 선관위나 감사원은요, 헌법을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없앨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독립성을 보장받습니다. 국가 권력을 나누는 큰 원칙 아래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법률상 기관들은 필요에 따라서 국회가 법을 만들어 설립한, 말하자면 기능 전문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신이 다르다는 건 정부랑 맺는 관계도 당연히 다르다는 뜻이겠죠? 어떤 조직은 그냥 정부 그 자체의 일부지만, 어떤 조직은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독립적인 선수와 같아요. 이 둘을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 그게 바로 법인격이라는 개념입니다. 법인격,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아주 쉽게 말해서 조직이 자기 이름으로 직접 계약서에 도장도 찍고 자기 명의로 재산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소송을 걸거나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법적인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정부 부서 중 하나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받는 거죠.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법인격이 없어요. 왜냐? 그냥 국가기관 그 자체니까요.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계약도 맺고 자산도 굴리고 이런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법인격이 있는 조직들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더 달라요. 대한변호사협회처럼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공공조합이 있고요. 한국연구재단처럼 어떤 기금 같은 돈이 중심인 재단도 있고, 또 국민연금공단처럼 직접 사업을 하는 공사도 있는 거죠. 각자 맡은 임무에 가장 잘 맞는 형태로 만들어진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들의 법적인 신분을 좀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그래서 얘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고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조직들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시장의 심판 역할을 하는 규제나 감독. 둘째는 한국도로공사처럼 우리가 매일 쓰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일. 마지막으로 여러 연구원들처럼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일종의 브레인 역할이죠. 돈 문제가 나오면요, 이 조직들이 가진 근본적인 딜레마가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관위처럼 정부 예산에만 기대면 공공성은 확실하죠. 하지만 돈 쓸 때마다 허락받아야 하니 손발이 묶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직접 돈을 버는 기관들은 훨씬 자유롭겠지만 수익이라는 달콤한 유혹과 공공성이라는 무거운 책임 사이에서 늘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야 하는 운명인 거죠. 헌법기관, 법률기관, 법인격이 있냐 없냐, 역할과 재정까지 지금까지 쭉 보셨듯이 이 숨은 조력자들의 모습은 정말 제각각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이들을 결국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들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공동의 미션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결국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든 이 모든 조직들은 전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아주 근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모든 조직들은요, 결국 이 네 가지 가치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공공의 이익, 그리고 전문성, 효율성, 그리고 자율성. 이 중에서 어느 하나에만 너무 힘을 주면 저울은 그냥 바로 기울어 버리거든요. 이 섬세한 균형을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조직들의 숙명과도 같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부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숨은 조력자들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우리 시민들의 요구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이 중요한 조직들은 과연 어떻게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우리 국민에 대한 책임은 다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